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은진입니다. 궁중의 태교에서 보면 아이를 잉태한 산모가 먹는 정깍두기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설렁탕을 먹을 때 먹는 무깍두기는 모양이 아주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고 이를 문제 삼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교를 하는 어머니를 위해 만든 정깍두기는 물을 정육면체로 썰어 담근 김치로 그만큼 산모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조차도 함부로 먹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낳은 아이가 당연히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를 만나거나 스승을 만나는 일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과 스승의 역할은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서 양육을 하시는 원장님의 역할이야말로 고귀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계신 것도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기르는 마인드만큼 중요한 것이 원장님들의 교육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원장님은 모든 음식에 새우를 쓰지 말라고 하셔서 조리사님은 김치에조차도 새우젓을 쓰지 않고 만들어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거리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새우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새우라는 식품을 먹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선생님은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을 받을 때조차도 일회용품 대신에 개인 도시락을 건네서 음식을 담아오게 하며 일회용 수저 대신에 수저를 가져와서 먹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일회용 그릇이 아닌 도시락에 집밥처럼 먹고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로 교육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생명 활동에 매우 중요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음식의 종류, 형태, 맛, 색깔, 냄새, 식감 등은 음식을 즐기게 되고 좋아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워킹맘을 대신하여 원에서 조리사님과 원장님들께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 음식은 인공 첨가물이나 색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극적인 맛은 아니더라도 건강합니다. 원장님들은 부모님들의 격려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먹거리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편의성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세트 메뉴에 포함된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 음식을 함부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인류는 오랜 기간 배고픔을 견디며 살도록 몸이 설계되어져 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 음식이 있을 때는 미리 많이 먹어두고 체지방으로 저축을 해두도록 말이죠. 하지만 현대인의 몸과 뇌의 구조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배고픔이나 결식의 위험이 없는데도 뭔가를 계속 먹을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주로 데우기만 하면 되는 즉석식품과 탄산이 든 가당음료, 시리얼바, 치킨 너겟, 핫도그, 과일, 요구르트 등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영유아시기에 고단백질 식품과 식물성 기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이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들과 원장님들이 기울여야 할 것은 아이들이 필수 미량 영양소를 식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을 촉진하되 과도하게 몸무게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수 미량 영양소는 햇빛을 제대로 받고 자란 식물의 향기 성분,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와 과일, 동물복지 등으로 키운 소, 돼지, 닭고기에 풍부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나 먹거리 재료의 출처와 이력이 그만큼 매우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식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 단백질에 대해 과잉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음식 알레르기의 약 90%는 달걀, 우유, 밀, 콩, 땅콩,
밤, 생선, 조개에 의해 나타납니다. 그 외에 간장, 바나나, 멜론, 두유, 딸기류, 고추 등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알러지가 있거나 그 외에 다른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경우, 소화기관이 미숙한 유아나 신생아의 경우 알러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의 치료로는 원인 식품을 알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음식은 주지 말고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교사도 아이들의 알러지 음식을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인지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출생에서부터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보고 움직이고 들으면서 주변을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한 미각교육은 감각놀이로 아이들의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모든 감각을 사용해 재료 성분을 탐사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만지고 냄새 맡고 놀아보는 식재료는 주로 제철 과일과 채소입니다. 원장님과 부모님들은 이런 단순한 놀이보다는 완성된 음식을 만들어 보기를 원하시지만 아이들은 감각놀이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재료와 친숙해지기 때문이지요. 식습관은 개인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과 선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호를 마음대로 습득하거나 버리기는 쉽지 않은데 식습관이 학습 행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실 문제는 정보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와 신경학 과학자, 인류학자, 생물학자를 포함해 모든 과학자들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은 특정 식품에 대한 우리의 입맛은 학습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식탁 앞에 앉아서 반찬 투정하지 않기,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 대해 감사하기,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기, 식사 시간에 다투지 않기, 음식을 덜어 먹기, 식탁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사용한 본인의 식기를 정리하거나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몸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아무리 영양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좋은 식품이나 음식이라도 꾸준하게 먹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또 다른 새로운 음식을 찾게 되고 먹고 싶어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좋은 음식은 열정과 성실성을 가지고 아주 소량이라도 빈도수를 늘려가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즐겨 드시던 음식을 먹거나 선호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서 그 음식을 찾게 되고 즐기게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심장병과 비만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모두 갖고 태어난 사람도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결정하는 데에는 본성이나 양육의 환경, 즉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분명히 차이를 나타내지만 우리가 먹는 법을 배우는 환경보다는 그 영향력이 훨씬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식 선호의 결정에는 유전자보다 환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큼 먹거리에 대한 큰 철학을 가지시고 돌봐주신다면 건강한 어린이를 길러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